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쌤입니다. 부수를 통해서 한자의 생성 원리와 유래를 알아보고요. 또 부수와 관련된 한자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 번만 들어도 머리에 돌처럼 박히는 꿀팁이 나가니까요.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도 함께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올리는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5획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볼까요? 날카로운 한자로 시작을 합니다. 새로 만든 세모진 창을 긴 자루에 박은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예요. 창모자라고 합니다. 창을 뜻하고 이거와 관련된 한자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이 창모. 모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 모순이라고 하는 거는 전국시대에 초나라의 무기상인이 어느 날 창하고 방패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팔았냐면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어떠한 것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팔았지 뭐예요. 그러니까 구경하고 있던 그 관중 속에 한 사람이 여보시오, 그럼 당신이 그 창으로 방패를 한번 찔러보시오 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무기상인은 그냥 도망을 갔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한자가 모순이 되겠고, 모순은 자기가 말한 거에 앞, 뒤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가 모순을 한번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이 창모에다가 하나, 둘, 셋. 이것이 방패순. 로마 시대에 스파르타 이런 군사들이 싸움을 할 때 보면 머리에다가 투구 같은 걸 쓰잖아요. 그 투구에 머리와 눈을 보호하는 그런 투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눈목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순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글자를 더 알아보겠는데요. 힘쓸 무자라고 하는 한자가 되겠어요. 이 창모자에 칠복과 힘력, 이것을 써서 우리는 이것을 힘쓸모, 원래 이 자는 부수가 요 힘력자예요. 이 창모자가 아닌데 제가 힘쓸 무자를 가지고 온 것은 우리가 한자를 늘 쓰다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게 이 흑토자와 또 선비사자, 또 어떤 때는 힘력이 들어갈지 또 칼도자가 들어갈지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한자를 기억하면서 이 말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이 들어가는 것을 각각 헷갈리지 않게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갖고 왔거든요. 이것은 말 그대로 힘쓸 무자잖아요. 그래서 이 창으로, 이게 칠복자잖아요. 칠복. 창으로 치면서 힘을 쓴다. 그래서 이것이 힘쓸 무자가 돼요. 우리가 그냥 지금은 기억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이것에 힘력자를 써야 될지 칼도자를 써야 될지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창을 가지고 치면서 힘을 쓴다 하면 여기에 힘력자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한자를 기억하실 때 헷갈리는 거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창을 가져갔는데 과거에 배운 게 있었죠? 방패간. 한번 이 시간에 가져가 볼게요. 이것이 방패간.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한자는 화살시가 되겠네요. 그림에 화살의 모양을 본뜬 글자가 화살시가 되고요. 당연히 화살을 의미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이 화살시. 우리가 이 화살시에다 콩두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짤불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짤불단. 이 화살하고 콩이잖아요. 그 짧은 수치를 잴 때 화살이 사실은 이 길이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이 화살하고 콩도 얼마나 작아요. 그래서 짧은 단위를 잴 때 화살과 콩을 가지고 쟀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유래가 돼서 콩두자에 화살시가 합쳐지면 짧을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자요. 화살시에다 입구. 이것을 우리는 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알지자는 우리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는 게 많은 사람은 말을 막 빨리 해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아는 게 많은 사람은 말을 할 때 어떻게 한다? 화살처럼 빠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알지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화살 시자와 막 헷갈리는 자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자가 있죠. 여기에 이렇게 위로 삐져나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를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화살시와 이를실은 요거 차이예요. 우리가 한 끗 차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이를실은 사실은 손에서 우리가 짚고 있는 이 손에서 무엇인가 떨어져 나간다 해서 만든 자가 이 이를실자인데요. 화살시와 이것을 잘 헷갈리지 말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먼저 그림으로 만나보시지요. 언덕에서 돌멩이가 굴러다니고 있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인데요. 우리가 이런 자가 있었죠. 이것이 2회에서 배웠어요. 굴바이엄.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겼죠. 굴에 이게 바위예요. 그래서 굴바이엄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에서 돌멩이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죠. 바람 불고 비가 오고 천둥 치고 이러다 보면 세월이 흐르면서 이 바위에서 돌멩이가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또 이 돌에서 돌이 갈라지면 어떻게 되죠? 이 돌석자에다 돌이 작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 이것이 모래사자가 됩니다. 모래는 사실 돌멩이가 잘게 막 부스러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굴바위에서 돌이 떨어지면 돌석자가 되고 돌이 또 작게 갈라지면 모래사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관이 돼서 기억을 하시면 한자가 재미있게 기억되실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보일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일시자는 제물을 차려놓은 제단 모습을 보고 만들었고요. 또 신에게 보여준다는 의미로 보일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다 또는 신, 이 자가 들어가면 제사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이 보일시. 이 보일시자와 관련된 한자가 보일시자를 쓰고요. 여기에 펼신자를 쓰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귀신신자. 이 보일시는 신하고도 관련됐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펼신. 이거는 뭐냐면 번개가 치는 거였었죠. 번개가 하늘에서 쫙 치는 그런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가 펼신자였어요.
우리 과거에 사람들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 신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귀신 신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귀신 신자를 살펴봤으니까 또 귀신 귀자도 있죠. 우리가 귀신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자에 어진 사람 인자를 쓰고 조그맣게 사사사가 붙어 있어요. 이것이 귀신귀. 이 자는요, 머리에 뭔가를 뒤집어 쓴 거예요. 머리에 뭔가를 뒤집어 쓰고, 이게 어진 사람 인자죠. 사람이 걸어가는데, 요게 뒤에서 우리 옛날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난 옛날에 뭐 어디를 가는데 뒤에서 뭐가 막 따라오는 것 같아.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것처럼 사람이 지나가는데 뒤에서 뭐가 막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것이 귀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머리가 막 삐쭉삐쭉 서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뭔가 뒤에서 따라오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귀신귀. 귀신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만 더 알아보죠. 이것이 제사와 관련됐다고 하고 여기에 흑토자가 합쳐지면 이것이 모일사자가 됩니다. 모일사. 이 자는 어떻게 되었냐면 과거에는 아주 옛날에는 가을에 그 추수를 지내고 또 제사를 지내지만 추수를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 땅의 신에게도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의 신에게 제사를 지기 위해서 다 모여라. 그래서 이것이 모일 사자가 되겠습니다. 요거의 변형 부수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것도 기억하세요. 이 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를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 자, 이 모일 사자도요. 이렇게 변형 부수를 쓰고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 자와 관련해서 또 추가로 알려드리면 이런 자가 있어요. 이 자와 이것을 우리는 볼견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자도 보일시자입니다. 보일시.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거는 그냥 저쪽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가 없이. 얘는 내가 보는 거죠. 내가 직접 이쪽에서 저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있는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산자를 살펴볼까요? 그림에 무엇이 보이나요? 짐승의 발이 보이죠? 그래서 짐승의 발자국을 딴 글자가 짐승 발자국 유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글자만 살펴보겠습니다. 날아다니는 짐승과 걸어다니는 짐승을 알아보겠습니다. 날짐승 금이 있겠죠? 우린 이것을 새금이라 그래요.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요. 이것을 날짐승 금. 날짐승 금 또는 새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발자국이라 그랬죠. 새의 발자국. 왜냐하면 날짐승이기 때문에 새의 발자국을 의미하고요. 요거는 새의 가슴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끔씩 TV나 이런 뉴스에서 보잖아요. 흉악범을 보면 금수만도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금수, 수에 해당하는 짐승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짐승수. 그래서 우리가 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쓸 때는 참 복잡해 보이는데 쓰고 나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 저렇게 쉬울 수가 라고 하실 거예요. 이 짐승 숫자는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했는데 한 사람 몫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어떻게 해요? 개도 와서 도왔습니다. 개견자가 붙어요. 이것이 짐승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아까도 제가 흑토자와 칼도자 이런 것들이 쓸 때 헷갈리기 쉽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이 한일자를 먼저 쓰는 건지 입구자를 먼저 쓰는 건지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했는데 한 사람 몫을 일을 했어요. 좀 게을렀나 보죠? 한 사람 몫을 일을 했어요. 이래서 쓸 때 절대 이 한일자가 먼저인지 입구자가 먼저인지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벼화자를 살펴보겠는데요. 나무 목자에 삐침을 그린 글자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벼 있죠? 벼를 그린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이 벼화. 이 나무 목자에다가요, 여기에 이렇게 벼가 고개를 팍 숙이잖아요. 많이 여물면 이렇게 삐침, 벼 이삭이 고개 숙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벼화자가 되고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가을 추자가 있죠. 이 벼화자에 여기에 불화자가 결합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을추. 가을에 우리는 곡식을 거두어 드리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햇볕에 말리는 계절이 언제다? 가을이다 해서 가을 추자가 되고요. 이 추자가 나온 김에 우리 추수도 가져가 보죠. 추수, 거둘수. 이것이 거둘수. 이자는요, 뭔가 이렇게 얽히는 거예요. 얽히고 매듭이 짓는 그런 거를 뜻하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얼굴구 또는 얽힐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매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칠보. 우리 가을에 농사를 져서 거두어 들이면 어떻게 되죠? 손으로 곡식을 치잖아요. 손으로 곡식을 쳐서 얽어 매듭을 짓듯이 한 군데 모아두어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거둘 숫자가 되고 우리가 추수 이 단어를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구멍혈자가 되겠는데요. 땅속을 파서 지었던 움집, 입구를 뜻하게 되고 구멍이나 구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구멍혈, 진면자에 8팔, 이것이 구멍혈. 굴을 팠으니까 굴이 지붕의 의미를 뜻하겠죠. 그래서 진면자가 들어가고 앞에서 굴을 보면 팔자랑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8팔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너무나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한자가 있죠. 이렇게 구멍혈자가 다른 자와 합쳐지게 되면 이렇게 여기가 변형이 됩니다. 여기에 개견자를 합치게 돼서 우리가 다들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갑자기 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돌, 개구멍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쉽지요. 개구멍. 개구멍이 뭐예요? 개들이 담 밑에 구멍을 파놓고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갑자기 돌도 있지만 구멍에서 쏙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쏙 나올 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쏙 나온다 해서 쏙 나올 돌. 고양이가 쥐를 막 쫓아가잖아요.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가는데 쥐가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잖아요. 36개 주랭량을 막 치다가 구멍으로 싹 들어가요. 구멍으로 일로 싹 들어가면 걔가 어떡하죠? 아니, 고양이가 여기 앉아갖고 하루 종일 여기만 응시하고 바라봐요. 그러다가 쥐가 어떻게 해요?
얘가 딴쪽 부릴 때 갑자기 여기서 구멍에서 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갑자기 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쏙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발 이럴 때 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빌공자를 하나를 더 알아볼게요. 이렇게 구멍혈에다 장인공자를 합쳐서 우리는 이것을 빌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구멍은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장인공. 이 장인공자의 공자를 가져와서 빌공자가 되고 이것이 구멍이니까 구멍은 비어있다. 그래서 빌공.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사람이 땅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서 있다 해서 설립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서다 또는 어떤 자기의 그 자리 위치를 알려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이 설립. 설립자와 관련해서 이런 자, 설립자가 두 개가 나란히 붙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란히 병. 사람이 나란히 옆에 서 있는 거죠. 또 아니면 어떠한 물건을 옆으로 나란히 세워 놓았을 때 이것을 우리는 나란히 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자와 관련해서 설립자와 관련해서 참 재밌는 자가 있어요. 설립자에다가 이것이 뭐였었죠? 맏형자였잖아요. 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다? 맏형이다 해서 맏형자가 됐고요. 요 글자가 두 개가 나란히 있어요.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다툴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툴경. 형제가 많은 집에서는 어떻게 형제들이 자라면서 진짜 정말 자주 싸워요. 저도 여자아이만 셋인데 정말 자주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형제가 나란히 서서 다투는 거예요. 형제가 서서 다투는 거. 형제가 이게 맏형자니까. 형제가 나란히 서서 다툰다 해서 다툴 경자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신분을 나타내는 거 있죠? 자리 위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사람 인자를 붙여서 어떠한 그 사람의 신분, 사회적 지위를 나타낼 때 이것을 자리 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가져가시고요. 사실은 저는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한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상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이 부스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또 다른 급수 한자를 공부할 때 그때 많은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한자 끝장 김쌤이었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도 함께 눌러주시는 센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